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이 재룡전기라는 기업 리뷰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룡전기 이 변압기 한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이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북미 전력망 교체를 수혜를 상당히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실제로 IR 담당자와 전화를 걸어서 궁금했었던 내용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아마 이 북미 전력망 교체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수주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전 인니 송전망 구축 MOU 체결에 대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번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좀 천천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쯤 찾아와 주셔가지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재룡전기 주주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좀 궁금하다, 이것만큼은 정말 알고 싶다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모르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 재룡전기가 왜 이 북미 전략만 수혜를 받고 있었는지 복귀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저번 영상도 그렇고 제 영상 꾸준하게 봐 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료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 자료 같은 경우 이 미국에서 변압기가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50년도 때부터 그리고 80년대까지 상당히 많이 변압기가 설치된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변압기 수명이 보통적으로 약 한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50년대와 80년도에 많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변압기는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이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망 교체를 위해서 이 전력 개혁안을 발표를 한 바가 있었었죠. 여태까지는 이 전력 인프라망이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미국에서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전력망 관리 및 개선 작업이 진행이 된 바가 있었었죠. 이러한 미국에 이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변압기 기업이 재룡전기가 실제로 작년 12월에 166억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IR 담당자와 통화를 진행을 해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 북미 수주 계약이 지속적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공시를 내려고 해도, 이 공시를 내려면은 이 매출액의 10% 이상 계약건만 공시를 낼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800억이라서 계약건 공시가 많이 나왔었지만 2023년에는 1800억이라서 이제는 180억 이상 계약건에 대해서만 공시를 할 수가 있다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전 인니 송전망 구축 사업 MOU 체결에 대해서는 사실 재룡전기 변압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어요. 왜냐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 변압기 규격이 다 다르대요. 규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 북미 전력망 수주 또 지금 상당히 벅찬 상황인데, 인도네시아 거 따로 변압기 규격을 맞춰서 이 생산을 하려면은 사실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변을 주신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인니에 대한 모멘텀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재룡전기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또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8% 이상 상승을 했었다가 종가는 결국엔 윗꼬리가 달리면서 3%로 마감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이 뭐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2%까지 빠지면서 사실 이 시장 전체에 대한 것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이 3월 4일 이후로 개인이 220만 주 정도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 230만 주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같은 경우 15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3월 4일 이후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게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재롱전기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결국엔 외국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6만 주 정도 매수가 되었고 개인 같은 경우 6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UBS 증권 창구에서 63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 33만 주 매수, 맥쿼리 증권 창구 26만 주, 메릴린치 23만 주, JP모건 20만 주, CLSA 증권 10만 주. 그러니까 1위부터 6위까지의 순매수 거래원 창구가 전부 외국계 창구이죠. 그렇다 보니까 1위부터 6위에 해당하는 창구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재롱전기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과연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과연 어디 창구에서 받아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어디 창구에서 받아주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약 1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기 이 부분이 좀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지지해주고 상승한 바가 있었었죠. 그래서 10일 이평선을 만약에 이탈할 시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해본다면 그렇다면 2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하지만 20일 이평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재롱전기 같은 경우 신고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 보니까 이 매수의 심리보다는 매도의 심리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